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의 미래는 시스템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CPU라고 할 수 있는데요. CPU는 시스템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CPU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제가 예전에 짱 박아놨던 CPU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서랍을 뒤져봤는데요. CPU 두 개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오늘 찾아낸 그 CPU입니다. 하나는 AMD 거고요. 하나는 인텔 겁니다. 어떻게 딱 제조사별로 한 개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골동품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CPU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AMD CPU고요. 이건 2005년에 제조된 겁니다. 15년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인텔 CPU인데요. 얘는 18년 됐습니다. 이거 둘 다 아마 제가 사용하다가 업그레이드 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제가 CPU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이 CPU 설계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CPU로 이득을 본다면 그것은 파운드리 분야일 겁니다. AMD는 현재 TSMC에 거의 다 물량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텔보다는 AMD가 고객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인텔도 본인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파운드리를 주기도 합니다. 자, 어떤 기사를 보면 삼성에게 파운드리 물량을 줬다가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일부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AMD CPU든 인텔 CPU든 파운드리 물량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500원짜리 동전과 같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기를 가늠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CPU가 생각보다 작죠.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제가 어제는 AMD CPU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공평하게 인텔 CPU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인텔 CPU는 2002년 1분기에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럼 과연 18년 전에 인텔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PU 처음 보는 분들은 아마 좀 신기해하실 거예요. CPU가 생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CPU로 인텔이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에 올라왔습니다. 인텔은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글씨가 많이 지워져서 제가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CPU입니다. 2002년 1분기에 출시가 됐고 제조 공정은 130나노입니다. 18년 전에는 세계 최고라는 인텔도 130나노에서 CPU를 제조했습니다. 현재 인텔은 14나노로 제조를 하고 있죠. AMD는 TSMC에 외주를 줘서 7나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18년 동안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130나노 공정에서 과연 몇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5,50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18년 전 기술력으로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CPU에 트랜지스터를 5,500만 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실제로 CPU 코어는 이 500원짜리 동전보다 작습니다. 저 뚜껑을 까면 코어는 더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CPU와도 제가 성능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 18년 전에 출시된 인텔 CPU는 종합 성능이 202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CPU는 13,245점이죠. 대략 66배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제 CPU는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지 1년이 안 됐고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급형은 아니고요. 중상급 정도 되는 성능을 가진 CPU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이죠. 정말 엄청난 점수 차이입니다. 제가 CPU를 찾다가 램도 그냥 덤으로 찾았는데요. 이 램은 삼성에서 만든 겁니다. DDR 메모리고요. 가장 초기의 DDR 모델입니다. 이건 제조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오른쪽 맨 아래 062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06년 20주차에 생산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2006년 5월 말에 생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DDR4 메모리가 주력이죠. DDR1, DDR2, DDR3, DDR4 이런 순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DDR1부터 DDR4까지 전부 다 삼성램이 세계 1위를 석권을 했습니다. 한 번도 세계에서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립스 업체가 있고, 설계와 제조를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AMD는 2009년까지는 종합반도체 업체였다가 2009년 이후부터 파운드리를 매각하고 팹립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CPU는 AMD가 제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CPU는 2005년에 제조되었기 때문이죠. CPU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보셨지만 생각보다 CPU 구조가 복잡합니다. 명령어도 내장되어 있고 캐시 메모리도 L1, L2, L3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L1도 데이터 캐시와 인스트럭션 캐시로 또 나뉘어져 있고요. L1, L2, L3 용량과 구조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명령어도 다르고요. 코어 수도 다르고 코어 수가 같다고 해도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상 코어의 유무가 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잠깐 살펴본 게 이 정도인데요. 이런 개념 자체를 설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비메모리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인텔 CPU를 보면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합니다. 제조 공정은 현재 14나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AMD CPU는 2009년 이후로 팹립스를 선언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 넘겨주게 됩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제조 공정이 7나노미터에 와 있습니다. 2009년에 AMD가 파운드리 부분을 매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가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의 전신은 사실은 AMD 파운드리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리 파운드리 지분을 AMD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 매각을 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AMD는 대부분의 물량을 TSMC에 몰아줍니다. 자,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TSMC가 단순히 고객만 많은 게 아니라 기술력 자체도 앞서 있다는 평가가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분명히 저는 시스템 반도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도 시스템 반도체의 한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설계와 파운드리 둘 다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팹리스보다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삼성의 행보를 보면 파운드리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SMC와 맞짱을 뜨겠다는 거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신 자료죠. TSMC 점유율은 51.5%,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8.8%입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만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차이 났습니다. TSMC가 거의 55%대였고 삼성이 15%대였습니다. 그나마 이게 격차를 많이 좁힌 겁니다. TSMC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제가 아까 이 내용을 30분이 넘게 주절거리면서 신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녹음을 끄려고 하는데 제가 녹음 버튼을 안 눌렀나 봐요. 아무것도 녹음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을 잡고 지금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녹음을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꼬여버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